네, 12월 3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에 정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시간 통해서 다음 주장 대비 전략도 알차게 세워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바로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매일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에 종목 명과 매수가 혹은 우리 이정복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정복 대표님의 공략주를 알아보기 앞서서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진투자증권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연말에 갈수록 이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잘 가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 좀 실적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종목이 좀 맞아요. 많이 빠졌지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편안하게 한 4,4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강한 반등할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형 IPO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가 바닥에 있는 증권주거든요. 실적은 가장 거의 턴어라운드가 잘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배당 기대감을 통해서 20에서 안착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점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4,400원에서 이 더 윗단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배당 매력 관련주로 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런 배당주는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 배당 받고 나서 바로 빼야 되는지 언제 좀 빼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배당주는 어떻게 투자하시냐면 네. 우리 고배당주들 있잖아요. 네네. 추세가 망가진 배당주는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네. 왜냐하면 배당 받고 배당 다음 날 못 벌면 그 수익이 별로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고 내년 전망이 밝은 종목 안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 안에서 배당주를 공략하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주는 투자 수익도 좋을 만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해 보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17만 원 정도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잘 가고 있거든요. 무려 8.8% 수익이 났습니다. 목표가 19만 5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 쭉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좀 편안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작정하고 말씀드릴 때는 네. 지금 대형주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시장이거든요. 삼성전기가 사실 기판 관련주 중에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 너무나 1년 동안 안 가다 보니까 좀 지쳐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18만 원을 돌파가 된다면 저는 지수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윗단도 충분히 열려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주가는 올랐지만 항상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오르고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실적 따라간다면은 이 삼성전기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장주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유념해서 보시고 기판 자체가 호황 시장이고 뭐 반도체 쇼티지 이런 부분들 끝나고 또 예를 들어서 전체 스마트폰 4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메인 카메라를 여기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기에 대해서 추세의 우상향을 좀 기대를 못했는데 이번에 여기를 뚫을 경우에는 매물대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기에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공략주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정복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종목 2가지 준비해 오셨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시장 확대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리모델링 하면 또 집이잖아요. 뭐 네. 관련된 종목일까요? 그렇죠. 오, 우리가 맞췄네요, 제가. 네, 리모델링 사실 얘기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그래요? 사실 뭐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진행되기가 어려우니까 네.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쪽에 더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 중에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건설이라고 약간의 힌트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아, 대우건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신지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제 시장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정유, 화학주,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조금 반등했을 때 매도 치면서 현금 확보해서 단기 트레이딩 가고 뭐 이럴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이 1차로 나왔을 경우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낙폭과대 종목 안에서 실적이 현재도 매우 좋고 도시정비 사업에서 3조가 넘는 수주를 달성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 시장은 현재 굉장히 경쟁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안에서 19조 정도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이 대우건설입니다. 또한 올해 이제 14개의 사업지에서 수주고를 올리면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 예전에 이제 뭐 인수설이 있으면서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말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이 대우건설이거든요. 근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락한 종목 안에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턴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리모델링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를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기약 없는 이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리모델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는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 현재 거점 국가 해외에서도 나이지리아, 뭐 이라크, 리비아 3년간 거의 19조 정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 낙폭과대 종목, 물론 저는 건설주는 다 좋게 보는데 GS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까지 다 좋게 보는데 그 안에서도 좀 많이 떨어지고 탄력 있게 좀 올라갈 종목으로 대우건설을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첫 번째 공략주로 대우건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실적 탄탄한 업계 1위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요런 자리가 일단 왔을 때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뚫어버리면 쉬는 기간이 길 수 있거든요. 네. 의외로 이렇게 차트 보실 때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지금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자리가 항상 관심 자리인데 요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요번에 올리는 수급도 들어오면서 20일 안착을 시켜놓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이 60을 강하게 뚫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만큼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그 구간에 지금 있다고 저는 보여져서 월요일날 시초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이 종목 이제 연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볼 때 연차트를 보면은 자, 올해 사실은 거래가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던 첫 해예요. 근데 아쉽게도 건설주가 좀 최근에 좀 빠지면서 대다 종목들이 빠졌는데 우리 건설주는 이렇게 보시면 연봉을 보시면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렇네요. 이때 한번 오른 게 예전에 경협주로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 구간 동안에 왜 건설주가 못 올랐냐면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네.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를 안 내줘서 사실 서울에 노후 아파트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탑3에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은 건설주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섹터입니다. 또 정책 공약주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수혜를 본다면 올해 조금 더 올라놓고 내년을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쭉 뻗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손바뀜은 됐죠. 이 손바뀜은 됐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월요일 시초가 편입을 해서 일단 강한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이 7,000원 라인까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네. 7,000원을 1차적으로 돌파한 다음에는 또 자리를 잡겠죠. 손절가는 얼마? 5,400원 정도 제시하면서 한번 이 폭 자체가 좀 큰 바로 이렇게 치고 갈지 자리 잡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이 폭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무난하게 7,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손절가는 5,400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아볼게요. 키워드 열어주실까요? 알짜 자산주라고 오늘 키워드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알짜일까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네네. 우리가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 뭐 NFT, 코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2차 전지 쪽이 앞으로 유망하니까 그쪽이 앞으로 고밸류를 할지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우리가 알짜 자산주 중에 정말로 저평가가 심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기관들이 또 적극적으로 조금씩 바닥에서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불나방이 맞나라는 그런 시장 네. 흐름이었는데 이때 이정복 대표님께서는 이런 알짜 자산주에 주목해보자라고 오늘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 성창기업 지주입니다. 네.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여기가 네. 자산주로 알려진 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주가가 그동안 오르질 못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런
중소형주들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자회사 통해서 인테리어 상품도 판매를 유통하고 있고 친환경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원래 바이든 대통령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동사가 보유한 이 부동산 가치가 다대동 토지만 하더라도 2,300억 정도, 그리고 봉화 임야는 이제 2,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만 하더라도 지금 뭐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날이 된다면은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텐데 실적 또한 너무나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쌀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1916년에 설립된 회사라서 100년 이상 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동사 같은 경우는 1959년에 최초로 미국 합판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게 목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조림이라든지 벌채, 합판 제조, 인테리어 자재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섹터로 봐야 되겠죠. 조림 사업 하게 된다면 이때 정책 수혜주로 친환경 관련주로 편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아직 오르게 된다면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는 성창 기업 지주를 오늘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 주시죠. 자, 여기도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V자로 올라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시세가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월봉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 차트를 또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주식을 볼 때는. 그래요? 월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를 깼을 때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한번 시세를 주고 강하게 눌려줬죠. 네. 근데 눌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안에서 월 차트 20월서를 처음으로 도달되는 자리는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깼을 때 거래항동반에서 훅 이렇게 깨면 이거는 사실은 내려가는 종목인데 지금 강하게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패턴으로 여기 전고점도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1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지금 기관이 천천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격에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경우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도 되고 길게 본다면 저 위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 보시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네. 제가 받은 대로 2,650원 정도 괜찮을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우리가 2,650원은 사실 우리가 보수적인 목표가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 때 사실 이건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네. 구간을 잊어버려야 되는 게 시장 하락 때문에 할 수 없이 떨어진 구간이라서 네. 사실 승부수는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까지는 일단 도달이 된다고 보고 1차 매물대 라인 도달된다고 보고 2,600원에서 한 분할적으로 1차 목표가를 보시고 편입은 시초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2,250원인데 너무 또 낮다고 생각하면 2,100원 정도 잡고 한번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종목 안에서 네네. 다시 한번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 안에서 부각될 수가 있고, 우리가 내년에는 본다면 또 우리가 자산 가치주를 주목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동안 좀 주목을 못 받고 지주회사라든지 자산 가치주 네. 그 안에서 소외되기가 어려운 기업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신다면은 사실 이번에는 파동을 크게 한번 노려보겠지만 긴 추세 안에서도 종목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정복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공략주 다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알아봐야 할 게 다음 주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들을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 하거든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조금 더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네. 여기서 버리는 구간이 아니라 매수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현금 보유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금 보유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현금 보유를 하는 거냐 하면 네. 실컷 내가 1억 매수해서 7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한 8천까지 올라가니까 매도 치고 더 빠른 걸로 교체하려고 하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종목이 한 번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추세를 타는 경우도 많은데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전에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실컷 손해보고 있다 1억에서 3천만 원을 잃은 다음에 조금 500만 원, 600만 원 더 잃을 때 매도하고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을 쳐다보지 않고 다시 그만큼 매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치가 있었다고 종목이 1년 내내 떨어지고 이제 한번 오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바닥을 잘 맞췄다고 그 기업을 한번 오르고 정리하고 순환매 잘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로 보여주고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도 곧 된다고 해서 지금 뭐 미국 증시 조정을 했지만 이번 주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네.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라서 당분간은 낙폭과대주 종목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 나올 거고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지수가 상방으로 바뀌는 첫 번째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금은 어떤 문제가 또 있냐 하면 네. 한번 내가 바닥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 상승을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주식을 매일같이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 심리를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오를 때 정리하고 또 떨어질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틀렸거든요. 그러면 한번 엉덩이를 무겁게 내가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추세를 만들어 갈 거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장주로 나서는 반도체 주식이 있기 때문에 다만 크게 지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리가 떨어진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에 떨어지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온통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업의 실적을 믿고 가치가 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 시장에서는 조금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알아볼게요. 네, 역시나 오늘 게임주와 엔터주가 핫했고요. 네. 또 면세점, 은행주, 그리고 의료기기와 2차 전지가 각각 자리를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이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반도체 대장이 가장 관심이 가네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까 바로 10개 종목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오늘 파란불을 켜줬고 나머지는 이렇게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이제 자세하게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 마이크론 하락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들고 계신 분들 제가 이게 네. 사실 계속 지금 지수가 신저가를 가는 도중에서도 삼성전자 신저가 안 가고 계속 좋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추천 주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견조한 거예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이 종목이 우리가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도달되면 좋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리포트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상승 추세를 누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 D램 가격 하락, 내년에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안 좋을 거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초에 슈퍼사이클일 때 자신 있게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올라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올라갈 리가 없다. 이 삼성전자는 못 올라. 다른 거 하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사야 할 때는 부정적으로 보고 팔아야 될 때는 좋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얼마까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세를 탔구나. 이번에 지수가 신저가를 갔을 때도 신저가를 가지 않았구나. 뭔가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고 있구나.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지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D램 가격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주문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서버 투자라든지 기업용 PC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D램 가격 바닥 찍었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삼성전자는 우리가 폴더블이라는 세계 최고 또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된다면 그동안에 우려가 됐던 분 노트북 수요 줄어들 거고 다 지금 주가 반영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으로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싸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가 뭐 다른 우리가 뭐 반도체 관련주 중에 제일 많이 오르진 않겠죠. 왜냐하면 무겁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이에요. 여기를 자연스럽게 일단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승부수는 여기거든요. 네. 이 가격. 여기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추세 그리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또 쉽게 수익이 안 납니다. 삼성전자는. 네. SK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드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3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정적이에요. 네. 여기는 좋아요.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런 박스권을 들어갈 구간에 최고점을 매수해 놓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 삼성전자 다시 보시면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최근에 추천을 많이 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왜냐? 네. 거기가 또 우리가 잘 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르지 않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면 우리가 저기서 모으는 것보다 여기서 모으는 게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떴어요. 삼성전자는. 맞아요. 마음이 떠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야 찾아보면은 무궁무진한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좀 편안하게 가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많은 분들 싸워야 되는 구간에서 실적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니까 8만 원 위까지 빠르게 안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추세를 탔기 때문에 8만 원 선까지 이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의견을 주셨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짧게 디램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년 디램 가격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가격 협상이 좀 잘 되고 있어서 네. 주문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반도체 협상은 한 6개월 선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삼성전자 사실 올해 내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기업인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도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다가 연초에는 좋다고 하다가 부정적으로 보다가 요새 다시 시각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얼마까지 올랐다가 5만 원 갈 종목, 6만 원 갈 종목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업의 실적을 보고 추세를 타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고 있는 종목이 현재 삼성전자라서 삼성전자가 잘 돼야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됐고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일들도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는 이미 다 선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쭉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펄어비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5.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정을 받았던 게임주들이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펄어비스 다음 주에는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게임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네. 조금 스탑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게임주 전체적으로요? 조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게임주가 NC소프트가 있긴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리니지 W 흥행을 해서 눌렸을 때. 근데 이 펄어비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주식을 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어요. 이 큰 시총이.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누군가를 이 기업들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올렸는데 내릴 때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죠. 그러면 네. 우리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씩 이 라인을 지키는지도 봐야 되고 이럴 때 떨어질 때 이제 또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게 아니고 조금 반등을 해줄 때마다 지금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주 관련주로. 그래서 조금 오를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너무 핫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핫했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때하고 틀리죠. 주가가. 네. 쭉 올라가는 추세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추세는 여기까지가 우상향으로 간 다음에. 그러면 게임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시세를 냈던 위메이드도 한번 내가 이 가격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실컷 수익 많이 내고 이제 슬슬 매도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봐주시고 NC소프트 한번 봐드리면은 여기는 조금 달라요. NC소프트는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상한가 그때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다고. 참 그것도 슈퍼게임. 사실은 정말 어떻게 그런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를 지금 망쳐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계속 오늘도 올리고 리니지 W 흥행 반영 안 됐다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내년에 실적이 좀 턴할 수 있는데 다른 게임주와 다르게 위에를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면은 NC소프트가 이 라인을 깨면 위험해요. 이 밑에 라인.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은 NC소프트 실적 내년 전망 좋고 네. 여기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를 눌렸을 때 좀 보는 게 어떨까. 단 요 밑에 손절가를 잡고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펄어비스는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신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26% 상승 마감했습니다. 광학 부품 호실적 전망의 전일 하락을 딛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 스탑일까요? 스탑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망설이면서 스탑 네. 해주셨어요. 왜요? LG이노텍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나와서 계속 LG이노텍 이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여기도 아마 방송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LG이노텍 전망 너무 밝아요.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NFT 부분에서 호재가 많은데 딱 보더라도 어떤 느낌이 지금 드냐 하면은 진짜 많이 오르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좀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에는 좀 뭔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쭉 가기에는 LG이노텍 시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떨어지고 오늘 반등을 했는데 어저께 심하게 떨어지는 음봉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종목도 보면 남들이 떨어질 때 많이 올랐던 섹터 그리고 NFT 관련주 또 뭐 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지만 LG이노텍 전망은 정말 좋아요. 우리가 이쪽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좋게 보는 섹터가 여기는 맞아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에서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 추세인데 거기에 이제 핵심 종목이 여기고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LG이노텍 거기 부각받으면서 올라간 종목이 LG이노텍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이제 주가를 본격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요 밑에 라인을 조금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따라 사고 이렇게 하면은 잠깐 먹다가 또 손해보고 이러면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고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월요일 스탑 의견 드는 건 여기서 급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을 조금 기다려서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나오는지 보고 나서 신규 진입을 조금 눌렸을 때 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추세를 좀 살핀 후에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하드웨어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네. 이 둘 부문에서는 어떤 부문이 조금 더 전망 좋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전 사실 메타버스 해가지고 네. 지금 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나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드웨어 쪽으로 좋게 보는 기업이 LG 이노텍 오.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거의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네. 개인 투자자가 1조 정도 그때 또 베팅이 고점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다 섹터에 대한 성장성은 좋지만 조금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은 좋게 보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를 잘 지켜본 후에 진입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10.63% 급등했는데요. 저평가됐다는 투자 심리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여기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좀 주가는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뭐 DO 이런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여기까지만 보면 엄청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낙폭이 좀 심하다 보니까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오스템 임플란트 성장성 매우 큰 기업이에요. 이 기업 자체가. 그런데 중국 말고 다른 기업에 대한 진출 계획까지 있으면서 고령화가 된다면 임플란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런 관련주 중에 가장 또 핫한 종목이 또 오스템 임플란트고 중국에서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M&A 이쪽 방안을 또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브랜드 카보 인수 검토하기도 협상은 인수 가격으로 최종 결렬됐어요. 그런데 유럽 등 선진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가 일단 중요한데 다행인 거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 라인이 1차적인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여기니까 14만 원 조금 선이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 또 차익 실현 나오거든요. 네. 요 밑에서. 그리고 이 위에 가게 되면 또 매도 욕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가격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 월 차트로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게 1년 동안 내내 내가 오르다가 이때는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훅 떨어지면 합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까지는 잘 안 하다가 이게 빠지면 해야 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전고점까지 바로 쭉쭉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르더라도 요 가격은 좀 매물이 될 수 있고 내가 좀 높은 가격에 좀 봤구나. 그럼 몇 달 뒤에 조금 쉬어갈 때 그럴 때 보시는 게 낫고 지금은 이제 오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매물대까지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 주에도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볼게요.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호텔신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봤던 오스템 임플란트 고 의견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두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와, 대표님 이제 네. 다 끝났고요. 공략주도 네. 알아봤고 10개 네. 종목들 고엔스탑도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네. 다날 있고요. 알체라. 다날 알차라 바로 볼까요? 차트 볼까요? 보면서. 네. 다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핫한 데예요. 우와. 여기가 네. 대장주인데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적게 하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7,500원을 강하게 돌파되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고 다날 코인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강한 탄력이 나오면 위가 좀 열려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 라인에 오늘의 장대봉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급등주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된다면 좀 시간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사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 맞고 지금 관련주의 대장주가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높게 보되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알체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 월 차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게 보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은 급하게 이렇게 오르고 나면 주가가 많이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다시 1차트를 한번 보면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가격이 보면은 많은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26,000원짜리가 거진 5만 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를 1차 파동으로 보고 여기를 깼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그렇다면 여기는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32,000원을 종가상으로 보고 여기가 이탈시킨다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반등을 하고 떨어지는 추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32,000원의 손절가를 잡고 이 21선은 거래 양동만 돌파하는지 체크가 필요한 종목이라서 지금은 위아래가 좀 다 열려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체라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OCI 있고요. 네. HLB, 우리 ENL, CJ, CGB 있는데 어떤 종목 도울까요? OCI 한번 봐드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 ENL 한번 봐드릴까요? 네. 네. OCI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좀 전에 제가 아까 뭐 게임주라는 설명 다 드렸어요. 이때 제가 출연을 해서 OCI 약간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세른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21선 깨고 반등할 때. 근데 잘 보면은 여기서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OCI는 최근 추세로 봤을 때 단기 낙폭이 심해서 일단 반등을 노려보실 때 한 13만 원까지는 노려보시는데 이 윗단까지 보는 거는 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번 보시면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종목이. 그렇죠? 네. 여기서 쭉 해서 파동 타고 지금 이 라인을 건들게 되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또 요 밑에 라인이 오는 경우가 좀 사실 많거든요. 실적이 나오더라도. 네. 그래서 조금 반등 때마다
그래도 내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OCI 기업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반등 때 조금 비중을 줄여주고 손절가를 한 10만 9천 원으로 좀 잡고, 왜냐하면 이번에 다른 종목이 반등할 때 OCI가 반등을 못하게 된다면 소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OCI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장 대비 전략 알차게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주말 동안 충전하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